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의 20년 지기 친구 혜연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고백해야 할 게 있어? 민준 씨랑 나 잤어. 한 번이 아니야. 미안해. 손안의 핸드폰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전신을 타고 흐르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냉정함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서랍 깊숙이 쌓아온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들, 호텔 영수증 사진들, 문자 캡처본들. 혜연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남편 박민준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늘이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강남의 작은 카페. 수진은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빛이었습니다. 혜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붉게 부은 눈. 마스크로 반쯤 가린 표정이었지만 수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앉아.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혜연이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수진아, 어제 문자 봤지? 봤어. 화는 안 나.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그 모습이 혜연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화가 왜 안 나겠어? 근데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야.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수진과 혜연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반. 옆자리였습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서로의 생일을 기억했고 이사할 때 짐을 함께 날랐고 울음이 터지면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수진이 민준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혜연은 밤새 드레스 사진을 보내며 함께 골랐습니다. 수진이 남자 보는 눈이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 그때 혜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며.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선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됐어. 공기가 굳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달콤하게 퍼졌습니다. 그 달콤함이 이 자리와 너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커피잔을 테이블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3년. 수진이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나도 끊으려고 했어? 근데 민준 씨가. 수진이가 이미 우리 사이를 알고 있다. 이혼 준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만나도 된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수진이 천천히 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 응. 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친 거 알아. 근데 진짜 몰랐어. 그 말을 믿었어. 얼마 전에야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어. 그래서 고백하려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가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져올 것을 알고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년 전 어느 저녁,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났지만 민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 따라왔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수진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응. 기다렸어. 굳이 기다릴 필요 없는데?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 잠든 날. 통화가 끊겨 다시 걸면 받지 않던 밤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준의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다 멈췄습니다. 소매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의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수지는 세탁기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집에서 저녁을 먹은 날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수지는 민준의 차 안을 열었습니다. 조수석 앞 수납함. 민준이 가끔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었습니다.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있었습니다.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민준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식당 이름 아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2인분 식사, 와인 1병. 수지는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조용히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민준이 늦게 들어오는 날짜.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대. 출장이라고 하는 날들. 하나씩 적었습니다. 글씨는 작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샤워하는 사이 수지는 민준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몰랐지만 그 번호가 맞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스크롤했습니다.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저장하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민준이 욕실 문을 열기 3초 전에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뭐해? 핸드폰 봤어. 내 것.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드라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연아. 나 다 알고 있었어. 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 너랑 민준이.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혜연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기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어. 봉투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쇄된 사진들, 통화 내역, 카드 명세서, 호텔 체크인 기록,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었습니다. 혜연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신과 민준이 함께 있었던 장소의 기록들. 혜연도 기억하는 날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모은 거야? 1년 됐어.
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1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부터 수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18년이잖아. 우리 아이도 둘이고. 그래서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계속 확인했어. 혜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 착각이 아니었어. 수진의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어렸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18년을 버텨온 것들이 한꺼번에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혜연아.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너한테도 거짓말했다는 거 알아? 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거짓말? 수진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과 또 다른 여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보낸 날짜는 3개월 전. 혜연과 민준이 만나고 있던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혜연이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은 혜연에게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년 전 여름부터 겨울까지 수진의 생활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잠든 뒤, 수진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추고, 이어폰을 한쪽만 꽂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민준이 모르는 사이 받은 카카오톡 캡처, 노트에 적고, 사진으로 찍고, 이메일로 자기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모르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혜연을 언급할 때마다 혜연이가 이런 거 추천해줬어. 혜연이가 봤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지는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떨면 안 됐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민준이 출근한 뒤 수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목록, 영수증 사진 파일, 변호사 상담 노트. 수지는 파일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빠진 날짜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를 처음 만난 것은 그 가을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사무소였습니다. 상담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미용실 간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 서류가 쌓인 책상. 변호사가 수진이 가져온 파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은 법정에서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쓸 수 없는지. 수지는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이혼 절차를 물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양육권 결정 기준, 재산 분할 원칙. 세 번째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해 겨울. 수진의 서랍 안에는 파일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혼 서류 초안, 하나는 1년간의 증거 파일. 수진은 그 서랍을 볼 때마다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 한약 냄새 같은 것이 공기 중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연은 카카오톡 캡처를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대화 상대는 혜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혜연을 만나던 바로 그 시기. 민준은 또 다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 싶다. 넌 나한테 왜 이렇게 솔직해? 이번 주 만날 수 있어? 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연이 캡처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해진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수진이가 알고 있다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그랬어. 그 말을 믿었어. 그래서 죄책감을 좀 놓았어. 근데 혜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말도 거짓말이었어. 민준이는 그냥 나를 이용한 거야?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미 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진은 혜연을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미워하는 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20년 친구가 배신했다는 분노 하나로 버텼다면 어쩌면 1년이 더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진은 민준의 핸드폰을 본 날 밤 알았습니다. 혜연만이 아니라는 것을. 혜연은 민준의 유일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혜연도 수진처럼 민준의 거짓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혜연아.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화가 나. 그건 사실이야. 20년 친구가 내 남편이랑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 나는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 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민준이가 너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알아. 너도 이용당했어. 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진짜 미안해.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커피 향이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봉투와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의 우정과 3년의 배신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그래도 마셨습니다. 나 오늘 집에 가서 민준이 만날 거야. 각자 결정해. 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할 거야.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온 것은 7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익숙한 인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밥은 테이블 위에 봐.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옆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민준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혼 신청서였습니다. 인적사항란에 수진의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파일도 봐. 민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힌 사진들. 민준이 아는 장소들. 민준이 기억하는 얼굴. 카드 명세서.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1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할 말 있으면 해. 민준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1년 됐어. 민준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에 민준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가 달랐습니다. 미안해. 알아. 설명 듣고 싶지 않아. 그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민준아. 18년이야. 우리. 그게 진짜 길다. 근데 그 18년 동안 내가 나를 속인 기간이 최소 3년이야. 그 3년이 18년을 다 먹어버렸어. 민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 물었습니다.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 소송 가면 이 파일 다 나와. 그게 싫으면 협의해. 창밖으로 이웃집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이 집만 떼고. 혜연이한테 연락했어?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만났어.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수진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들 이야기했어? 혜연이는 이미 알았어. 내가 자기한테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걸?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내가 거실에서 자. 이삿짐은 천천히 빼. 부엌에서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굳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3개월 뒤. 봄이 왔습니다. 수진은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가 좁게 느껴졌지만 민준이 없는 공간은 오히려 더 넓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민준이 파일 안의 증거들 앞에서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습니다. 양육권은 수진이 가져갔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수진이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준비가 한 번에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4시였습니다. 수진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주방 안에 새콤하고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첫째가 들어오며 가방을 내팽개쳤습니다. 엄마, 오늘 뭐야? 밥 먹고 와서 또 뭐 묻는 거야? 배고파.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혜연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혜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이었습니다. 30년의 우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이제 그 아픔을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봄바람이 거실을 통과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파일 2개가 없었습니다. 이혼이 끝나던 날 변호사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수첩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1년간의 기록을 담았던 수첩. 수진은 그것을 꺼내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꺼냈다 넣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기록하는 건 이제 끝이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 연락처 하나를 저장했습니다. 이전에 우연히 만난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시간 돼? 밥 한 번 먹자. 주방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첫째가 TV를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째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 집이, 이 소란이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